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월요일 날 기술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가정부터 시작하게 돼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 단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 152쪽부터 되는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안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했었죠, 그죠? 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야 될 단어는 발명과 문제 해결, 거기서도 발명과 지식 재산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 창조해낸 것을 우리가 내 재산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이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도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발명은 뭘 뜻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발명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발명의 이해 단원이 나옵니다. 발명의 이해 단원 교과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내거나 아니면 생각과 발상과 기술을 개발하는 창작 활동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발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명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주 깨끗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생활 주변의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명이란 우리가 특허법상에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뜻을 해석하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그래서 뭐 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릭 이런 거는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이론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고도한 것이 발전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발전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스탠다드하게 아주 딱딱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6가지 법칙이 있어요. 신규성, 자연법칙성, 구체성, 고도성, 5가지네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6가지가 아니고 5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발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구체성이 나오죠, 그죠? 구체성. 그 다음에 신규성. 그 다음에 자연법칙성. 그 다음에 고도성. 그다음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크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단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신규성은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본 걸 봤던 것을 새로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새롭게 창작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도성은 우리가 높은 고자를 사용합니다. 그죠? 높은 고자. 이 고자를 사용해서 고도성, 높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높다? 기술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
조그만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획기적이면 우리가 발명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도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도성.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우리가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산업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죠. 구체성.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가 도면 같은 게 나와야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법칙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중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성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기 법칙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발명이라는 게 있고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명은 아까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것 발명. 그다음에 발견은 기존에 있던 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처 찾아지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어떻게 한다고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이랑 발견은 조금 차이가 난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발명은 발견에 의해서 발명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창조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뜻은 다르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견을 통한 발명이 가능하다. 요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발견을 통한 발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사이족 신발인데 신발 발바닥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사람이 뭐다? 신발을 만들었어요. 마사이족이 척추 관련된 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척추에 병이 없지라고 봤더만 신발이 어떻다? 이렇게 곡선이 져서 아주 뭐라 해야 되는 그 특이한 방식으로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잘 팔리고 있죠, 그죠? 마사이족 신발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장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장미를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향수를 만들었을까요? 향수는 발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는 걸 함축했기 때문에, 함축해서 향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장미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가지고 우리가 철조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시의 장미의 가시를 보고 철조망을 만드는 것, 이것도 발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발견을 통한 발명에서, 자, 우리가 그 박쥐죠, 박쥐. 박쥐 요번에 박쥐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박쥐인지는 뭐 모르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박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박쥐. 자, 박쥐를 보고 인간이 뭘 만들어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박쥐를 가지고 우리는 초음파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자, 박쥐는 눈이 없습니다. 퇴화되었어요. 근데 사물을 잘 피해서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초음파를 쏴서 그 보이지 않는 물건이 초음파가 닿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사물의 모양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초음파를 쐈을 때 가까이 있는 물건은 초음파가 닿았을 때 빨리 날아오겠죠. 그 다음에 사물이 멀리 있을 때는 초음파가 날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멀리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사가 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물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애기들을 뱃속에 있는 애기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초음파 사진 보시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지 못하지만 이 초음파를 가지고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견 개코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 동영상 잠깐 보시고 개코 도마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할게요. 스탠포드 연구팀은 유리벽에 단단히 붙고 또 쉽게 떨어지는 개코의 발가락을 응용해 스마트 테이프를 만들어냈다. 가로 세로 2cm 정도의 테이프 표면은 개코의 발가락처럼 수천 개의 선모로 뒤덮여 있다. 일반 접착식 메모지처럼 보이지만 스마트 테이프의 접착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 테이프를 유리에 붙이고 줄을 매달아 보자. 달걀 4개와 맞먹는 200g을 매달고도 끄떡없이 붙어있다. 접착력이 강하면 늘 떼는 것이 문제지만 붙인 반대 방향으로만 떼어내면 쉽게 떨어진다.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붙고 떼고가 손쉬운 테이프. 실생활에선 어떻게 쓰일까? 2개의 모형 자동차. 한쪽의 타이어에만 스마트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유리판을 서서히 세워봤다. 일반적으로 경사도가 30도 이상 높아지면 물체는 미끄러진다. 일반 타이어는 미끄러지고 테이프를 붙인 타이어는 각도가 높아져도 뒤로 밀리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는 쉽게 떼지기 때문에 차가 붙어버릴 염려는 물론 없다. 벽면이나 아니면 좀 페인트 칠해져 있는 벽면에서 붙일 수 있는 개코 테이프를 만들면 예를 들어 액자 같은 거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끈적끈적한 어떤 글루 같은 걸 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붙였다가 놓으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떼면은 쉽게 떨어지고 네, 잘 보셨습니까? 개코 도마뱀이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붙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두 발견을 통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에 아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명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발명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배웠고, 발견이 발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분들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발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명과 그다음에 과학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과 과학과의 관계도 되겠지만은,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